안녕하세요. 대우수학학원 박혜태입니다. 자, 오늘 2026학년도 8월 더 프리미엄 미적분 같이 전문항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적분이 난이도가 마지막에 좀 어려웠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점수가 낮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잘 공부해가지고 9월 평가원은 좋은 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23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다음 극한값인데요. 그냥 2분의 3 되면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넘어가서 24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분의 시그마 kn1부터 n까지 루트 4-4 n분의 3k 값을 물어봤는데, 그럼 n분의 3k를 xk로 잡으셨을 때 델타 x로 n분의 3이 필요하니까 여기 3배 주시고 여기 3분의 1배 달면 얘는 3분의 1에 인테그랄 k에다 0 넣으면 0부터 k에다가 n 넣으면 3까지 루트 4-x dx 이거 계산하라는 게 되죠.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4-x에 2분의 1제곱 함수기 때문에 얘는 적분하시면 3분의 2에 4-x 2분의 3제곱 하시고 4-x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여기다 달아주셔야겠죠. 그럼 이걸 0부터 3까지. 자,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2에 3제곱 되니까 곱하기 8 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6개가 3분의 14가 되면서 3분의 1배까지 해주시면 9분의 14,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두 수열 a, bn에 대해서 다음에 두 극한값을 줬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 더하기 bn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부터 보시면 이 아이가 극한값 4라는 걸 이용하고자 얘 cn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아이의 극한값이 2라는 거 이용하고자 여기 dn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an이라는 게 나오겠죠. an은 3의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제곱분의 cn이 될 거고, 여기에서 an 더하기 bn이 나오죠. an 더하기 bn은 dn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제곱분의 cn 곱하기 dn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분의 얘로 쓰면요 3의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n제곱 곱하기 dn분의 cn 되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파워가 3이 제일 쓰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비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dn은 2로 간다 그랬고 cn은 4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2가 되니까 3 곱하기 2가 되면서 최종 극한값 6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6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루트 탄젠트 세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랑 x축 및 두 직선 x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로 둘러싼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고요.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지금 다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입체도형 단면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이놈 제곱이니까 4 곱하기 탄젠트 세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가 되죠. 그럼 여기서 4 날라가고요. 루트 3에 지금 뒷부분 남는데 이 아이가 탄젠트 x로 묶게 되면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 되니까 지금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부피가 되죠. 그래서 루트 3은 바깥으로 빼주시고 탄젠트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달아주시면 탄젠트의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적분은 루트 3 바깥에 있고 2분의 1의 탄젠트 제곱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6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자, 계산해 주시면은 2분의 루트 3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에 제곱 받으니까 3분의 1 되면서 얘 곱하기 3분의 2가 되면 3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의 x좌표의 최대값을 ft라고 할 때 프라임 루트 6값 물어봤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a서부터 p까지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곡선 y는 exponential x 위의 점 a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y는 exponential x가 있고, 자, 그럼 거리가 일단 고정이 돼요. t라는 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점 P 잡고 여기에다가 A 잡아서 거리 T가 될 수 있도록 얘를 가장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디까지냐 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오른쪽으로 당겨야 된다는 데에서 점 P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점 P 입장에서 그 거리 T만큼을 이렇게 그어줄 거고, 만약에 거리 T가 되는 게 두 군데가 나타날 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는 더 당겨져도 상관이 없는 게 되죠. 얘가 더 당겨지면 이 거리 T가 되는 게 조금 거리 T가 되도록 점 A를 잡았을 때 얘가 좀 이렇게 붙겠죠.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가 그럼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거리가 T인 원을 그렸을 때, 다시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T인 원을 그렸을 때 y는 익스포넨셜 x랑 접하고 그 접점에 A를 둘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연출시키면,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해져요. 점 A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점 A를 지나는 직선, 즉 법선을 그렸을 때 그 법선의 x축과 만나는 곳에 P가 있어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점 A를 알파, 익스포넨셜 알파라고 하면 점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익스포넨셜 알파이기 때문에 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가 되시고, 그럼 요 법선은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익스포넨셜 알파가 되죠. 그럼 이 아이의 x 절편이 지금 p가 되는 거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그러면 얘 넘어가셨을 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알파 되고요. 그러면은 양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알파 나눠주시면 익스포넨셜 2알파가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러니까 x는 알파 더하기 익스포넨셜 2알파다 라고 써지겠죠. 자, 그럼 얘가 그러면 ft가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거리 자체도 t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리를 재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익스포넨셜 4알파 더하기 익스포넨셜 2알파가 t제곱이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와 t에 대한 항등식으로 잡히는 거고요. 자, 물어보기를 프라임 루트 6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을 하실 건데, 미분하실 때 알파가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음함수 미분 쓰게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 익스포넨셜 2알파에 d알파 dt, 얘가 f't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루트 6을 집어 넣을 건데요. 그때 그러면 알파 값과 d알파 dt가 필요하고,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다 t에다가 루트 6 집어 넣으시면은 익스포넨셜 4알파 더하기 익스포넨셜 2알파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데에서 인수분해가 되기를 익스포넨셜 2알파 플러스 3 익스포넨셜 2알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2알파가 2여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t에다가 루트 6을 집어 넣으셨을 때 여기 익스포넨셜 2알파인 2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5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d알파 dt만 구하시면 되고요. 그 d알파 dt는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하시면 4 익스포넨셜 4알파 플러스 2 익스포넨셜 2알파에 d알파 dt가 2t가 되시고, 여기다 t에다가 루트 6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 2알파인 2가 들어가는 거니까 4 곱하기 4가 되면서 16, 2 곱하기 2가 되면서 4 곱하기 d알파 dt가 2루트 6이에요 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20이니까요. d알파 dt는 10분의 루트 6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프라임 루트 6은 5 이렇게 약분돼서 2분의 루트 6이다. 답은 5번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 해석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자주 하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n-부터 n까지 사이에서 절대값 sin 파이 x라는 그래프를 fn배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수 알파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f2알파 값 물어봤습니다. 가조건에서 함수 gx가 x는 k에서 미분 가능한 자연수 k의 값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뿐이다. 이 두 군데에서만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얘가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절대값 sin 파이 x라는 게 주기가 1자리죠. 이런 모양으로 계속 달라붙습니다. 여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각각의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서 fn배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fn이 음수라 그러면 대칭된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늘어나기만 한다 그러면 각각의 자연수 지점에서는
꺾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한쪽은 그냥 늘어나고 한쪽은 얘가 대칭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져야 되겠지. 그러면 그 상태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서 꺾이기를 절대값 때문에 꺾였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부호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이쪽에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뒤집히면서 여기 좌미분계수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곱해지는 여기서 곱해지는 FN과 여기서 곱해지는 FN이 서로 부호반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4에서 지금 부호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알파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서부터 알파까지는 F 알파의 절대값 사인 파이 X로 그려지는 거고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1까지는 F 알파 플러스 1의 절대값 사인 파이 X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 알파와 F 알파 플러스 1이 서로 부호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 즉 알파에서 미분 가능해지려면 얘네들이 부호 반대여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F 알파 더하기 F 알파 플러스 1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게 되고 이것은 알파 플러스 4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F 알파 플러스 4랑 그 다음 자연수인 F 알파 플러스 5에서의 함수값이 더했을 때 0 돼야 된다. 근데 얘가 2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가 1자리인데 알파에서랑 알파 플러스 1에서 부호 반대고 알파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5에서 부호 반대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 알파가 잡히면 1만큼 더 갔을 때 알파 플러스 1이 부호 반대인 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4는 더 가죠. 더 가서 알파 플러스 4에서랑 알파 플러스 5에서 지금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연출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간격이 둘 다 1자리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과 알파 플러스 4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fx는 알파가 아니죠. fx는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4의 평균인 알파 플러스 2분의 5를 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돼요. 그럼 fx라는 게 함수 식이 세워지기를 최고차 함계수가 1에다가 얘를 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x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p의 형태로 써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부호 반대여야 된다는 데에서 대입해가지고 식을 전개해보면 f 알파라는 거는 알파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p니까 4분의 25 더하기 p가 되고 그 다음에 f 알파 플러스 1은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알파 사라져 2분의 3의 제곱 되니까 4분의 9 더하기 p가 되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하시면은 지금 4분의 34 즉 4분의 얼마죠? 34. 그러니까 2분의 17 더하기 2p가 되면서 얘가 0이다 라는 것에서 p는 마이너스 4분의 17이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p가 마사분의 17이다. 이렇게 딱 마사분의 17 들어가실 거고 이때 그러면 알파 플러스 5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지금 함수값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그럼 p가 마사분의 17 들어가시면 f 알파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4분의 8 되면서 2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이런 상태까지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조건을 주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 조건에서 인테그랄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xgx dx가 마 파이분의 9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의 그 gx 모양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4 그리고 하나 더가 알파 플러스 5까지 각각에서 절대값 사인 파이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는데 지금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1까지는 여기에다가 몇 배 합니까? f 알파 플러스 1배 하죠. 그럼 f 알파 플러스 1배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서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는 f 알파 플러스 2배가 되죠. 근데 알파 플러스 2분의 5를 축으로 갖고 있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2는 여기에 있고 좀 더 작은 음수 함수 값을 갖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알파 플러스 3배를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될 건데 알파 플러스 3과 알파 플러스 2가 또 같은 함수 값을 갖게 되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f 알파 플러스 4배가 되는데 f 알파 플러스 4 요거니까 얘랑 모양이 똑같은 녀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f 알파 플러스 5배인데 알파 플러스 4랑 알파 플러스 5에서의 함수값이 부호반대였기 때문에 얘랑 뒤집은 모양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gx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지금 얘랑 모양 똑같고 얘랑 모양 똑같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2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 빼고. 그쵸?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건 주기를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xgx를 조건을 줬는데 지금 이 선대칭을 이용을 하고자 이 구간을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랑 알파 플러스 4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로 쪼갤 거고요. 그럼 알파 플러스 2라는 것의 선대칭인 걸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gx가 x는 알파 플러스 2라는 것의 선대칭입니다 라는 걸 이용을 하고자 x를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로 쪼갰으면 이 아이는 적분식이 인테그랄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 전개합니다.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gx 플러스 알파 플러스 2gx 이렇게 써지죠. 그럼 이렇게 쓴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2, 0점 대칭, 얘는 x는 알파 플러스 2 선대칭.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알파 플러스 2, 0점 대칭이 되면서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 적분을 하셨을 때 사실상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남기를 이제 그러면 gx라는 x는 알파 플러스 2라는 선대칭이 남으니까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를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를 해놓고 2배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계산되기를 2배 인테그랄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gx dx 알파 플러스 어디 갔어요? 2배 알파 플러스 2에 인테그랄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gx dx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gx dx도 이제 처리를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해서 지금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각각 넓이를 계산하고 적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라는 게 원래 절대값 사인 파이 x를 f 알파 플러스 1배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모양 넓이에다가 f 알파 플러스 1배 하면 요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넓이가 얼마냐? 원래 사인 x에서 반주기만큼 요 넓이가 2짜리죠. 그러면 이건 사인 파이 x였기 때문에 파이분의 1배 한 게 되면서 넓이 파이분의 2짜리입니다. 그러면 요 넓이는 파이분의 2 f 알파 플러스 1배에 지금 얘가 음수였어요.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음수기 때문에 넓이 자체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건데 그럼 적분을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음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떼주면 되죠. 같은 이유로 여기는 그럼 뭐가 돼요? 파이분의 2에 f 알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적분값이 파이분의 2에 f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f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얻어낸 상태에서 이제 남은 거 누구냐면 이 녀석입니다. 요거. 자,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자, 알파 플러스 4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xgx를 처리할 거고 그럼 요 gx는 누굽니까? 절대값 f 알파 플러스 5 f 알파 플러스 5 절대값 sin 파이 x죠. 자, 그러면 이 f 알파 플러스 5라는 거는 어차피 상수 취급받아서 상수 취급이 아니라 그냥 상수죠. 얘가 바깥으로 나갈 거고요. 절대값 sin 파이 x에 x 곱한 것에 적분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여기에다가 이제 지우고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낸 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의 적분이 일단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는 이렇게 됐었고요. 우리가 아까 구하기를 뭘 구했었냐면 f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입니다 랑 그 다음에 f 알파 플러스 2라는 거 여기다 그럼 대입하시면 되죠. 알파 날라가 2 빼기 2분의 5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한 4분의 1 마사분의 17 더하시면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구한 게 마이 더하기 마사 마륙에 파이분의 마이너스 파이분의 12 그 다음 얘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4 알파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알파 플러스 요거 4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f 알파 플러스 5는 그럼 2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x의 절대값 sin 파이 x dx 이게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을 열심히 해서 마파이분의 90입니다 라고 하면 알파값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적분을 하려고 봤더만 sin 파이 x의 그럼 절대값을 벗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4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5 사이에서 사인 파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관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4라는 게 누구냐가 필요합니까? 짝수냐, 홀수냐가 필요하죠. 사인 파이 x라는 게 애초에 0, 1, 2, 3 이렇게 갈 때 처음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0서부터 1까지는 양수, 1서부터 2까지는 음수, 다음 양수, 음수 이렇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 짝수서부터 홀수까지는 양수, 홀수서부터 짝수까지는 음수여서 얘가 짝수면은 얘가 그냥 양수가 되면서 절대값 밖으로 그냥 나올 거고 홀수면은 얘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받아서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눠지죠. 그럼 알파 플러스 4가 짝수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알파가 짝수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알파 플러스 4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x에 그럼 얘는 그냥 튀어나와서 sin 파이 x dx. 자, 그럼 부분적분 하겠습니다. 속해하시면은 1, 0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사인 파이 x.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x 코사인 파이 x 더하기 파이 제곱분의 1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알파 플러스 4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그럼 이제 대입을 할 건데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알파 플러스 5에 코사인 파이 알파 플러스 5인데요. 알파가 짝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5는 홀수가 되고 홀수 파이에서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집어 넣겠습니다. 더하기 파이분의 알파 플러스 4에 코사인 파이 알파 플러스 4 되는데 얘가 짝수였기 때문에 짝수 파이에서의 코사인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집어 넣기를 할 건데 어차피 사인은요 자연수들에서 파이까지 곱해가지고 사인값 0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파이분의 2알파 플러스 9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4가 홀수일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홀수였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때는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 플러스 4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사인 파이 x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에 x 사인 파이 x dx가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이거 지울게요. 속해 똑같이 해주시면요. 마이너스에 자, 이 부분이 똑같이 들어오죠. 얘가 지금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x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 사인 파이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알파 플러스 4서부터 알파 플러스 5까지. 근데 알파 플러스 5 그럼 집어 넣으셨을 때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알파 플러스 5에 코사인 이번에는요. 알파 플러스 5가 짝수가 되어 있는 거죠. 알파 홀수였으니까 짝수 들어가시면 1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4 집어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알파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에 코사인 파이 알파 플러스 4 얘가 이번에는 홀수기 때문에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생긴다. 그리고 뒤쪽에 집어넣을 땐 싹 다 0 되니까 필요 없고 근데 이것에다가 마이너스 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요 파이분의 2알파 플러스 9한테 2배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파이분의 4알파 플러스 18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파이분의 마이너스 24알파에서 4알파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알파 마이너스 48에서 18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그럼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다? 마파이분의 90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20알파 플러스 30이 90이다 라는 데에서 넘어가면 60 되고 결과적으로 알파는 3이었어요 라는 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얻었으면 사실상 끝났죠. 우리 fx라는 게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고요.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2에서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에서 부호반대, 알파 플러스 4와 알파 플러스 5에서 부호반대. 그래서 여기서 축이 알파 플러스 2분의 5였거든. 그래서 fx라는 건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7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알파 여기다 3 집어 넣어 주시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6 되죠. 11의 제곱 더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뭐 집어넣어라? 6 집어넣으라네요. 6 집어넣어주시면 이 아이는 2분의 12 빼기 2분의 11 되니까 4분의 1에서 4분의 17을 빼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4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칭성을 써가지고 계산량을 줄이고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과 양수 P에 대해서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재요. 그랬을 때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얘부터 보시면 어차피 모든 항 양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N이 음수 쪽인 거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가위를 해석할 때 AN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정확히는 0과 1 사이일 때가 되겠죠. 그럼 AN이 1보다 크면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수비수렴 2분의 AN이 될 거고, 는 1이라 그러면 여기가 1 될 거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P분의 P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 되시고,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P분의 P 빼기 P 더하기 1 되니까 P분의 1 되고요. 이것 분의 2분의 1 그러면 2분의 P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게 0과 1, AN이 0과 1 사이라 그러면 이 아이 0으로 수렴하게 되죠. 0, 0 돼버리니까 그냥 0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조건을 보시면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P-2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AN의 공비가 이 아이의 공비 R이 0과 1 사이에 있겠죠. 마이너스 1 쪽은 안 봐요. 음수 쪽은 안 보죠. 모든 항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공비가 수렴 반경 안에 있다. 이렇게 범위가 잡힐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AN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계속 B에는 0이 뜰 수밖에 없죠.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보시면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Bn 값도 P-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시작하기를 1보다 작은 거에서 시작했으면 모든 항이 1보다 작아지게 되고 감수 수열이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B에는 싹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0이라 그러면 그냥 얘가 0인 거고 뭐 얘가 0인 거니까 P가 2가 되는 건데 문제는 AN 더했을 때는 그럼 0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데에서 A1이 1보다 작다는 아니고 그럼 A1이 1일 때냐 A1이 1이냐 그럼 A1이 1이라 그러면 A1 빼고서는 즉 2 이상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항은 다 1보다 작아집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 그러면 1 되는 첫 번째 항만 2분의 P로 쳐주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그냥 얘가 P-2 뭐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1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1보다 큰 애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소하는 거니까 얘가 처리가 되다가 그 다음에 뭐 얘가 있다 그러면 1이 되는 항이 있다 그러면 2분의 P가 되고 그 다음부터 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조건을 읽어보면 시그마에는 1부터 M까지 BN과 시그마에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BN을 더했을 때 그게 똑같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얘랑 똑같다는 데에서 알려주는 건 BM 플러스 1이 0 된다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번째 항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5라는 건 얘가 6인 것부터, 즉 6 이상부터 B에는 0이다. 즉 B5는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Bn이 0 되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6는 1보다 작아졌고 하지만 A5는 아직 1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어차피 A6는 1보다 작아진 건 확실하고 그 다음 건 다 1보다 작은 거니까 A5가 그러면 1보다 클지 같을지로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그럼 A5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서부터 A5까지는 1보다 큰 거고 A6서부터가 다 1보다 작은 거니까요. B1서부터 B5까지는 싹 다 2분의 AN 처리가 되고 B6서부터는 싹 다 0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분의 n만 된다. 그쵸? 그럼 얘가 일단 p-2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수렴이 아니죠.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기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p-2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똑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요렇게 똑같다라는 거에서 보세요. 그러면 an만 보고자 여기 양변 2배 하시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이 2p-4가 되면서, 즉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의 an의 합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이거에 2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값들을 더 많은 양수값들을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아이는 이 아이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데, 양수 쪽에서 클 수밖에 없는데, 그게 2배로 똑같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5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돼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A5가 1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이 1이라 그러면 B1서부터 B4까지는 다 2분의 AN 처리가 되겠죠. 첫 번째 A1서부터 A4까지가 다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B5는 2분의 P가 되고, 그 다음에 B6서부터는 싹 다 이제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고 하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냥 2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로 들어올 거고, 이거에다가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P로 들어오고 나머지 싹 다 0 돼서 날아가 버린다. 그럼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P-2라는 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A1서부터 A4까지의 합이 넘어가면 2분의 P-2 2배 하시면 P-4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네.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P-2라 그랬고, 근데 이 첫 번째서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라고 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네 번째까지 AN을 더한 후에 시그마 n은 5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기를 얘가 지금 P-4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가 2라는 것에서, 자, 얘는 AN의 공비 R이라고 그랬을 때 1-R분의 A5 1인 상태였잖아요. 1로 이렇게 딱 수렴하게 된다. 그럼 얘가 지금 2라는 것에서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공비는 2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문제는 끝났죠.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4는 2가 될 거고, A3는 4가 될 거고, A2는 8이 될 거고, A1은 1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얘 더하면 지금 24, 28, 30 되니까 얘가 30이다. 여기서 P는 34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34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9번이었고요. 칠판 지우고 3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0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1보다 큰 데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1-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fx의 1보다 큰 곳에서의 치역이 ln3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f'3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를 지금 a랑 b, 심지어 f까지 물어본다는 데에서 fx가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한테는 fx를 찾아라 라는 게 되겠는데, 지금 연속 조건에다가 항등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봐왔던 재작년 6월 평가원 28번이나 아니면 올해 6월 평가원 28번에서 했던 그런 항등식 얘기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해볼 건데, 치역을 살피거나, 치역도 좀 정보를 줬으니까요. 아니면 극한을 살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볼 건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항등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원래 1보다 큰 데에서 정의된 것이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어서 지금 범위가 이렇게 제시가 됐고, 함수는 fx 플러스 a가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좀 좌변에 있는 식에 exponential fx 플러스 a, exponential myfx 플러스 a가 있어서 최대한 exponential fx 플러스 a를 한쪽만 있게 할 수 있게 양변에 exponential fx 플러스 a를 곱하시면요. exponential efx 플러스 a 마이너스 bx가 마이너스 2x exponential fx 플러스 a랑 같다라는 게 되고,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bx 우변으로 넘기면 exponential efx 플러스 a 더하기 ex exponential fx 플러스 a 얘가 bx입니다 라는 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x가 1-a보다 큰 데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한번 극한을 쏴볼 겁니다. x를 무한대로 극한을 쏴보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랬을 때 얘는 뭐든 간에 일단 익스포넨셜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또 양수인데 곱해져 있기를 2x지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우변에 있는 bx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수가 돼야 된다는 데에서 b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양수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fx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f'3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 무언가를 대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fx를 찾아야지만 미분을 해가지고 3을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fx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를 요 식을 보고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exponential fx 플러스 a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 지금 2x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눈치가 까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x 제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을 양변에 더해주시면 좌변에 있는 식이 exponential fx 플러스 a에 더하기 x 전체의 제곱이 되고, 우변에 있는 거는 x제곱 더하기 bx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식 자체가 1-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고, 이랬을 때 지금 좌변에 이 함수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얘 지금 0 이상이거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bx라는 것도 1-a보다 큰 곳에선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bx라는 걸 생각해 보면 0이랑 마이너스 b를 근으로 갖고 있고, 근데 b가 양수라는 걸 체크하고 왔으니까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1-a보다 큰 곳에서 얘가 0 이상이려고 그러면 1-a가 양수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a가 작아져봤자 0까지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a의 범위는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a는 1 이하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1 이하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fx를 찾기로 했잖아요. 양변에 이제 루트를 씌울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exponential fx 플러스 x는 이거 플러스 a 플러스 x는 루트 x제곱 더하기 bx 거나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b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x를 무한대로 쏠 거고요. x를 무한대로 쐈을 때 얘 마찬가지로 양수 쪽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 얘나 얘 둘 중에 하나 지금 선택할 건데 양수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서 이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교차가 불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랑 얘랑 교차하는 곳은, 교차할 수 있는 곳은 얘가 연속함수라는 데에서 둘이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bx가 0이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bx가 지금 우리 이쪽에서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곳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차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얘만 선택하는 아이여야 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exponential fx 플러스 a라는 게 루트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여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fx를 찾아야 된다는 데서 양변 ln까지 씌워주시면 fx 플러스 a는 ln에 루트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여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얻어냈으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얻어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던 이 조건을 이제 사용하게 될 건데,
지금 fx가 1보다 큰 데에서 이런 치역을 갖는데요. 이거를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시키면 x축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치역 자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a가 1-a보다 큰 데에서 정의된 치역도 이 범위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1-a보다 큰 쪽에서 fx 플러스 a라는 게 ln3보다 작은 범위를 가져간대요. 그러면 이 exponential fx 플러스 a라는 요 함수는 치역 자체가 exponential ln3, 즉 3보다는 작아야 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봐보세요. y가 ln3보다 다 작은 모든 애들을 다 가져가요. 치역이 ln3보다 작은 모든 실수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떨어진다라고 하면 exponential 함수에서는 0 초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역이 0부터 3 사이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이하의 치역이 0부터 3 사이라는 데에서 루트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x라는 함수도 정확하게 0과 3 사이라는 치역을 가져야죠. 근데 이 함수를 보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미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얘 미분하겠습니다. 2루트 x제곱 플러스 bx 분의 2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루트 x제곱 플러스 bx로 통분을 해보시면 2x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x제곱 플러스 bx가 되고, 그럼 분자에 있는 식을 2로 묶어내면 2에 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bx가 되시고요. 그럼 이랬을 때 요 i 있죠? x 플러스 2분의 b라는 것은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분의 b제곱이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루트 x제곱 더하기 bx보다 얘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분자에 있는 식이 큰 것에서 작은 것 뺐으니까 양수가 되고, 분모 자체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도함수가 양수라는 데에서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증가한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역이 3보다 작은 데로 잡혀야 된다라는 것에서, 아,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수렴값이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극한을 살피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아이는 x제곱 플러스 bx가 이놈의 루트 x제곱 플러스 bx가 사실상 이 아이의 극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내시면요, x 플러스 2분의 b에서 x를 뺀 것, 즉 x 플러스 2분의 b에서 x를 뺀 것의 극한과 동일하고, 이렇게 됐을 때 x가 날아가면서 2분의 b라는 것만 남아 얘가 그러면 3이라는 것에서 b는 6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럼 b가 6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b가 6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6이 될 텐데, 자, 그럼 얘가 다시 증가한다 그랬거든요. 얘가 증가한대요. 그런데 얘가 지금 정의되는 곳이 어디냐면 다시 체크를 해보셨을 때요, x가 1-a보다 큰 곳에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 루트 x제곱 더하기 6x-x라는 게 어디서 근을 가지십니까? 제 그냥 실수 전체에서 살핀다 그러면 x가 0에서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럼 증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잡아놓기를 3으로 수렴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가 치역으로 0초가 3 미만을 가져가야 된대요. 1-a보다 큰 곳에서 0초가 3 미만이에요. 1-a가 만약에 이런 어중간한 곳에 잡히게 되면 치역은 여기서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역이 0 초과가 되기 위해서는 1-a가 정확하게 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a는 1이다 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a가 1이고 b가 6인 상태에서요, a가 1이고 b가 6인 상태에서 f'3 물어봤고, 그럼 fx를 미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fx 플러스 1이 ln의 루트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그럼 미분을 하시면 f'x 플러스 1은 루트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x 분의 1 곱하기 2루트 x제곱 플러스 6x 분의 2x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프라임 3 물어봤다는 데에서 x는 2를 대입할 거고 x는 2를 대입하시면 루트 4 더하기 12, 즉 루트 16 되면서 4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2 루트, 여기 지금 4라는 거 체크했죠. 2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6 되니까 여기 10 되고, 그럼 계산하시면 4 마이너스 2,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0,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죠. 4분의 5에서 1 빼면 4분의 1 되면서 얘는 8분의 1이다. 자, 그래서 프라임 3이 8분의 1이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 더하시고 8배 취하면 됩니다. 그럼 7 더하기 8분의 1이죠. 8배 하시면 8, 7에 56 더하기 1 되면서 답은 57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기출에서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그것과 유사한 문제라는 걸 체크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도 그래서 어렵죠. 미적분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올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2026학년도 8월 덕후 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답과 공부 잘 해주셔서 구평에서 더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